밤이었습니다. 정숙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낮에 드림호텔 화장실에서 만난 그 여자, 마서린이라는 여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숙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장미와 닮았지만 장미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장미가 둘이야. 숙희가 어눌하게 중얼거렸습니다. 하나는 장미, 하나는 장미 아니야. 복길이 옆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숙희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숙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30년 전. 병원. 쌍둥이 딸들. 한 명은 자신이 키웠고, 한 명은 어디로 갔죠? 숙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토끼, 아프다. 숙희가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복길이 물었습니다. 토끼가 뭐예요? 무슨 토끼요? 하지만 숙희는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단지 느낌만 있었습니다. 그 여자, 서린이라는 여자가 자신의 딸일 수도 있다는 무서운 느낌이었습니다. 숙희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복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 아이, 내가 빼앗긴 아이야. 복길이 놀랐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누가 빼앗긴 아이요? 숙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린, 그 아줌마, 채화영, 30년 전, 내 아기, 가져갔어. 복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마서린이 숙희의 딸이라고요? 장미의 쌍둥이 자매라고요? 숙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이 왔습니다. 모성애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신이 잃어버린 딸이라고. 복길이 숙희를 안았습니다. 진정하라고, 천천히 생각해보자고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숙희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드디어 찾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채화영의 악몽 두 장미가 만났다. 같은 시각, 채화영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드림호텔 사무실에서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낮에 벌어진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정숙희가 서린을 만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둘이 마주쳤습니다. 채화영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정숙희가 기억을 되찾는다면, 만약 서린이 자신의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된다면 모든 게 끝장날 겁니다. 채화영이 이강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강혁, 지금 당장 와. 긴급 상황이야. 강혁이 급히 사무실로 왔습니다. 대표님, 무슨 일입니까? 채화영이 설명했습니다. 정숙희와 서린이 만났어. 화장실에서. 숙희가 서린을 보고 뭔가 알아챈 것 같아. 강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위험하네요. 숙희가 기억을 되찾을 수도 있습니다.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장미를 치워야 해. 숙희와 서린이 다시 만나면 안 돼. 강혁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치우시겠습니까? 채화영이 대답했습니다. 장미를 서울에서 쫓아내야 해. 어떤 수를 써서라도. 장미가 서린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해. 강혁이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하늘을 찾으신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채화영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늘이 30년 전 자신이 버린 아들,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백혈병이었대. 생후 6개월에 진단받았다고. 하지만 지금은 살아있을 수도 있대. 강혁이 물었습니다. 누군지 알아내셨습니까? 채화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단서는 있어. 목 뒤 타투. 하늘이한테 표시해놨던 거. 강혁이 놀랐습니다. 타투요? 채화영이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아이를 버리기 전에 표시를 했어. 나중에 찾을 수 있게. 목 뒤에 작은 숫자를 새겼어. 강혁이 물었습니다. 무슨 숫자인데요? 채화영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생일. 그 숫자야. 다음 날 아침, 오장미는 창 레스토랑으로 출근했습니다. 어제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일은 해야 했습니다.
준호가 장미를 봤습니다. 장미 씨, 오늘 괜찮아요? 어제 호텔에 갔다 왔다면서요?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시셰프님, 걱정 마세요. 하지만 준호는 걱정스러웠습니다. 장미의 표정이 어두웠거든요. 혹시 무슨 일 있어요? 말해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장미가 망설였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준호 셰프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개인적인 일이에요. 그때 서린이 레스토랑에 나타났습니다. 또 장미를 따라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같은 스타일의 앞치마, 같은 색상의 옷,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준호가 서린을 봤습니다.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서린 씨, 또 왜 그렇게 입고 왔어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서린이 웃었습니다. 이게 편해서요. 뭐가 문제예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장미 씨 따라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하지만 서린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오장미 씨, 혹시 어제 드림호텔 화장실에서 이상한 아줌마 만나지 않았어요? 장미가 놀랐습니다. 서린이 말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저한테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장미 흉내 낸다고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장미가 사과했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엄마가 좀 아프셔서, 기억상실이 있으셔서. 서린이 비웃었습니다. 기억상실. 그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호텔에 데리고 다녀요? 장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린의 말이 너무 심했습니다. 준호가 서린을 제지했습니다. 서린 씨, 그만하세요. 너무 심해요. 하지만 서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장미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 때문에 준호가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당신만 없으면 준호가 저를 볼 텐데. 장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린 씨, 저는 물러서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일하고 싶어요. 준호 셰프 밑에서 배우고 싶어요. 서린 씨가 뭐라고 해도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서린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장미가 처음으로 자신에게 맞섰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죠. 누가 준호를 차지하는지.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저는 둘 다 사랑하지 않아요. 서린도, 장미도. 아니, 잠깐.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방금 자신이 뭐라고 했죠? 장미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정말 그럴까요?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채화영은 이강혁에게 지시했습니다. 강혁, 30년 전 내가 표시했던 아이를 찾아야 해. 목 뒤에 타투가 있을 거야. 숫자, 타투. 강혁이 물었습니다. 어떤 숫자입니까? 채화영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이 생일. 그 날짜를 새겼어. 아주 작게. 목 뒤에.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났는데 타투가 남아있을까요? 채화영이 확신했습니다. 남아있을 거야. 영구 타투로 했으니까. 찾아봐. 서울에서 30대 초반 남자 중에 목 뒤에 타투 있는 사람. 강혁이 며칠 동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단서를 찾았습니다. 강혁이 채화영에게 보고했습니다. 대표님, 찾았습니다. 목 뒤에 타투가 있는 사람. 강준호입니다. 채화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강준호? 강혁이 설명했습니다. 창 레스토랑의 셰프입니다. 나이도 맞고 목 뒤에 숫자 타투가 있습니다. 채화영이 떨렸습니다. 강준호. 혹시 하늘이일까요? 강혁이 추가 정보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강준호는 강남봉 교수이. 채화영이 끼어들었습니다. 뭐라고? 강남봉에?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강남봉 교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입양인지 친자인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채화영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준호가 남봉의 아들이라고요? 그럼 남봉이 준호를 키운 거예요? 채화영은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버린 아들, 하늘이를 남봉이 키웠을 수도 있습니다. 채화영이 결심했습니다. 확인해야 해. 정말 하늘이가 맞는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복길은 정숙희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30년 전 병원 기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복길이 장미에게 말했습니다. 장미야, 엄마가 출산했던 병원을 찾아야 해. 거기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빠. 제가 찾아볼게요. 두 사람은 30년 전 병원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병원을 찾았습니다. 서울의 한 산부인과였습니다. 복길과 장미가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원장님을 만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30년 전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한 명이 사라졌다고,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고 부탁했습니다. 원장이 오래된 기록을 뒤졌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네요. 정숙희 씨, 30년 전 쌍둥이 여아 출산. 그런데 이상하네요. 복길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한가요?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한 명은 퇴원 기록이 있는데 다른 한 명은 퇴원 기록이 없어요. 그냥 사라졌네요. 장미가 놀랐습니다. 그럼 정말 누군가 데려간 거네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당시에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복길이 서류를 복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게 증거가 될 거예요. 원장이 동의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복길은 백호에게 연락했습니다. 백호 변호사님, 증거를 찾았습니다. 병원 기록이 있어요. 이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백호가 대답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최화영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죠. 며칠 후 정숙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복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최화영 만나야 해. 설인이 내 딸 돌려받아야 해. 복길이 걱정했습니다. 여보, 확실해요? 정말 설인이가 우리 딸이에요? 수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해. 느낌. 와. 엄마 느낌. 와. 복길이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최화영을 만나요. 하지만 백호 변호사도 같이 가요. 법적으로 대응해야 해요. 장미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엄마를 도와야 했습니다. 세 사람은 드림호텔로 향했습니다. 최화영의 사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복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최화영이 나왔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하러 왔어요? 이미 말했잖아요. 돌아가라고. 하지만 수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설인이 내 딸이야. 30년 전 당신이 가져간 내 딸 돌려줘. 최화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정신 나갔어요. 설인이는 내 딸이에요. 하지만 수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억 났어. 당신이 병원에서 내 아기 데려갔어. 설인이 내 딸 맞아. 복길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병원 기록이에요. 30년 전 정숙희가 쌍둥이를 낳았다는 기록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한 명은 사라졌어요. 퇴원 기록이 없어요. 최화영이 부인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그건. 그건 우연이에요. 백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최화영 대표님, 진정하세요. DNA 검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럼 확실해질 거예요. 만약 설인 양이 정말 정숙희 씨의 딸이라면 30년 동안 납치한 거예요.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겁니다. 최화영은 궁지에 몰렸습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요? 생각해야 했습니다. 최화영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DNA 검사를 하죠. 하지만 설인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요. 복길이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빨리 검사하세요. 우리는 기다리지 않을 거예요. 같은 시각, 오태숙은 우연히 마설인을 길에서 봤습니다. 멀리서 봤는데 장미인 줄 알았습니다. 태숙이 다가갔습니다. 장미야.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장미가 아니었습니다. 설인이었습니다. 태숙이 놀랐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장미랑 똑같이 생기셨는데요. 설인이 불쾌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설인이에요. 누구세요? 왜 저한테 말을 거세요? 태숙이 설명했습니다. 저는 오태숙이에요. 오장미 언니예요. 그런데 장미랑 너무 닮으셨네요. 혹시 친척이세요? 아니면 쌍둥이? 설인이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우연히 닮은 거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태숙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너무 닮았습니다. 얼굴, 체형, 심지어 목소리까지 모든 게 비슷했습니다. 태숙이 장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장미야, 큰일 났어. 마설인이라는 여자가 너랑 똑같이 생겼어. 진짜 쌍둥이 같아. 방금 길에서 봤는데 너인 줄 알았어. 장미가 놀랐습니다. 정말요? 언니, 그럼 혹시 설인 씨가 제 쌍둥이 자매일까요? 태숙이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엄마가 쌍둥이를 낳았고 한 명을 잃어버렸잖아. 혹시 설인이가 그 아이일 수도 있어. 지금 당장 엄마한테 물어봐. 장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설인 씨가 자신의 자매라고요? 그럼 모든 게 설명이 됩니다. 왜 설인이 자신을 따라했는지, 왜 채화영이 자신을 싫어했는지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장미가 엄마 수키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혹시 설인 씨가 제 쌍둥이 자매일까요? 수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설인이 내 동생, 아니, 언니, 쌍둥이야. 장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설인이가 자신의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며칠 후 채화영은 창 레스토랑을 찾아갔습니다. 강준호를 만나러 온 겁니다. 확인해야 했습니다. 준호가 정말 자신의 아들 하늘이가 맞는지. 채화영이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이 준호를 봤습니다. 목 뒤를 확인했습니다. 타투가 보였습니다. 채화영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 준호가 하늘이일까요? 채화영이 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강준호 셰프님이시죠?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채화영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드림호텔의 채화영입니다. 혹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요.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손님들 섭외 끝나고 이야기하죠. 채화영이 기다렸습니다. 30분 후 준호와 채화영은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고요? 채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씨, 혹시 목 뒤에 타투가 있으시죠? 준호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네,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있었어요. 숫자 타투인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채화영이 물었습니다. 어떤 숫자인가요?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날짜 같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채화영이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 타투는 제가 했어요. 30년 전에 당신이 제 아들이에요. 제가 버린 하늘이가 바로 당신이에요.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채화영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강남봉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았다고, 하지만 돈이 없어서 아이를 버렸다고, 그 전에 목 뒤에 표시를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입양아예요? 강남봉 교수가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고요?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봉 씨가 당신의 친아버지예요. 생물학적으로요. 하지만 저를 버렸을 때 남봉 씨가 당신을 찾아서 키운 것 같아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 강백호는요? 백호 형은 누구예요? 채화영이 대답했습니다. 백호는 남봉 씨의 다른 아들이에요. 아마 입양했을 거예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채화영의 아들이라고요? 그리고 백혈병을 앓았다고요? 채화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백혈병이었다는 기록을 봤어요. 생후 6개월에 진단받았대요. 하지만 치료받고 완치됐어요. 다행히.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는데요. 아버지가 강남봉 교수가 말씀 안 하셨어요. 채화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엄마가 당신을 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혼자 병마와 싸워야 했어요. 엄마가 최악이에요. 준호는 채화영을 바라봤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배신감.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됐습니다. 30년 전 채화영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준호가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이건 너무 갑작스러워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채화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천천히 생각해요. 하지만 DNA 검사라도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요. 증명할게요. 당신이 내 아들이라는 걸.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채화영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준호는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창 레스토랑에서 준호는 장미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장미를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했어요. 장미 씨. 장미가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셰프님도 고생하셨어요. 항상 감사해요.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오늘 채화영을 만났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장미에게 할 말이 있었습니다. 준호가 용기를 냈습니다. 장미 씨, 할 말이 있어요. 장미가 돌아봤습니다. 준호의 진지한 표정을 봤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장미 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에 들었어요. 함께 일하면서 점점 더 좋아졌어요. 이제는 사랑하게 됐어요. 장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준호 셰프가 자신을 좋아한다고요? 사랑한다고요?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서린 씨를 좋아한 적 없어요. 항상 장미 씨만 봤어요. 장미 씨의 요리, 장미 씨의 열정, 장미 씨의 미소. 모든 게 좋았어요. 장미 씨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요. 장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자신도 준호 셰프를 좋아했습니다. 아니,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말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준호가 장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장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장미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와 사귈 수 있을까요? 장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시래프님을 좋아해요. 아니, 사랑해요. 준호가 웃었습니다.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장미에게 다가갔습니다. 장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장미 씨,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장미도 웃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준호와 함께라면 모든 게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첫사랑의 설렘이 시작됐습니다. 로맨스가 꽃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마서린이었습니다. 서린은 레스토랑 밖에서 창문을 통해 모든 걸 봤습니다. 준호와 장미가 손을 잡는 모습을, 행복해하는 모습을,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을.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질투가 폭발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오장미,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준호는 내 거야. 내 거라고. 당신이 뭔데? 준호를 빼앗아. 서린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장미를 없애버리겠다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준호를 되찾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서린이 전화를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오장미를 조사해줘. 약점을 찾아줘. 어떤 것이든 상관없어. 그 여자를 무너뜨릴 거야. 채화영은 사무실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숙희가 진실을 알았습니다. 서린이가 수키의 딸이라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밝혀야 할까요? 이강혁이 조언했습니다. 대표님, DNA 검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린 양과 정숙희 씨, 그리고 준호 셰프와 대표님, 모두 검사하시는 게 확실합니다. 채화영이 고민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면 진실이 드러날 겁니다.
서린이가 정숙희의 딸이라는 게 밝혀질 겁니다. 준호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도 확인될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정숙희가 이미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 기록도 있었으니까요. 준호도 이미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채화영이 결심했습니다. 좋아. DNA 검사를 하자. 그리고 진실을 밝히자. 이제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어. 채화영이 서린을 불렀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린아, 너 지금 어디야? 엄마한테 와. 할 말이 있어. 서린이 사무실로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급하게 부르시길래 채화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린아, 사실은 너는 채화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채화영이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너는 내가 낳은 딸이 아니야. 30년 전 병원에서 다른 사람의 아기를 데려온 거야. 그게 바로 너야. 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는 엄마 딸이 아니라고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채화영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너는 정숙희 씨의 딸이야. 오장미의 쌍둥이 자매야. 서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장미의 쌍둥이라고요? 그럼 모든 게 거짓이었다고요? 서린이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마서린이에요. 드림그룹 상속녀예요. 오장미 같은 그런 사람과 쌍둥이일 리 없어요. 채화영이 사과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실이야. DNA 검사를 하면 확실해질 거야. 서린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울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자신의 정체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화 종료. 다음 회 예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서린은 정말 정숙희의 딸이었고 준호는 채화영의 아들이었습니다. 장미와 서린이 친자매라는 사실, 준호가 채화영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관계가 뒤틀립니다. 준호는 장미와의 관계를 고민하고 서린은 본격적으로 장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진홍주가 백호에게 고백하고 강남봉의 비밀이 하나씩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